서울시립대 학종 지원 자격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 뺐잖아요. 그럼 이제 계열별 인재상 하시는 거예요? 무전공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랑 맞물려서 이제 계열별 인재상 하시는 거예요? 직윤에 정성평가도 넣으셨던데 그럼 그것도 계열별 인재상으로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UOS 입시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시즌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인재상을 지원 자격에서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무전공 그러니까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하죠.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도 이제 모집단위별 인재상 강조 안 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전히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서울시립대 학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과연 이걸 지원 자격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논의를 한 거죠. 이건 사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환경이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소개하고 스스로를 추천하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는 내가 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왜 이러이러한 인재가 맞는지 내가 직접 작성한 서류로 평가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대학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문서를 하나 공표하게 됩니다. 바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이것부터 무전공까지 빠르게 히스토리 훑고 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자로 발표된 이 문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시 40%, 직윤 의무화,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등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를 하게 하죠. 그렇게 수시학종에서 자기소개서 폐지가 확정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년 예고제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도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랑 거의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나오는 거죠. 한국인답게 아니시에이팅을 걸고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소개서도 없어졌는데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을 지원 자격에 넣는 게 좀 과한 거 아니야? 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완벽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도 없어진 마당에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지원 자격이라 함은 모름지기 증명이 가능한 걸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몇 년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이런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 지원 자격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라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에서만 없어진 겁니다. 근데 원래 고3이 되기 전까지 고2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열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저라도 안 열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오해를 가중시킬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시작은 2023년 10월 5일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원의 30%는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2024년 1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1과 유형 2를 도입하는 대학에 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30%까지 늘리는 건 아니고 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늘리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였죠. 서울시립대학교도 교육부의 방향에 호응하여 자유전공학부 모집인원을 정원의 5%까지 증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올해 어떤 원석들을 발견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입학사정관이 연예기획사 헤드헌터, 스카우터, 캐스팅 디렉터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이돌 연습생이 될 만한 제목을 고르는 거죠. 그 제목을 고르는 기준이 학교생활 기록부고 우리가 연습생으로 훈련시켜서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로 데뷔시키는데 그 첫 시작점에서 캐스팅 디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름이 스카우터입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건 솔직히 아쉽습니다. 학생 본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거니까요. 학생들도 일견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것이랑 별개로 아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나의 서류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봐주세요 라고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는 나는 나의 학교 생활을 통해 남긴 기록을 통해 나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원에 부담이 없어졌죠.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한지 아닌지는 저희 평가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를 요구했죠. 응한 대학도 있고 응하지 않은 대학도 있고 저희처럼 5%만 응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맞물려서 어쩌면 고교 현장에서 서울시립대학교도 앞으로 어떤 그런 학생 선택권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사연수에서 여쭤보신 선생님들도 꽤 계셨고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이번 시즌 1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울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 해서 두루두루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라고 이야기했죠. 전공 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죠. 사실 아예 전공이 없다는 의미의 무전공이랑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충분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넓힌 거니까요. 그런데 그 비율을 엄청나게 늘리는 게 대학이나 학생 입장 둘 다 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학 입장에선 그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어야 교육과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그 전공에 매진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거기다가 전공 쏠림 현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냥 모두가 다 선호하는 학과, 서울시립대학교면 모두가 다 세무학과 가고 모두가 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게 대학일까요? 단순히 인문학이나 순수과학 분야가 없어지네, 그쪽 학과 교수들 밥그릇 없어지네, 그게 뭐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문의 발전은요, 다양성에서 일어납니다. 교과나 학종 학생들이 학점이 좀 더 높다고 저희가 교과나 학종만 뽑을까요? 저희 논술 안 없앨 겁니다. 정시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실기 전형도 유지할 겁니다. 언젠가 재외국민을 뽑을 수도 있겠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직자 전형을 확대하거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자 전형을 뽑을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아예 다자녀 전형을 따로 빼서 신설할지도 몰라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즉 전공 자율선택제도 일정 부분 학생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했지만 100% 자율선택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거대 언어 모델이 나왔고 점점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언어 관련 학과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언어 관련 탐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LLM을 통해 프로그래밍, 분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 대한 말뭉치 연구를 더 빠르게 하고 그에 대한 통찰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는 걸 이라는 역발상을 해보는 거죠. 엔디비아 CEO 젠슨 황이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생명과학, 생명공학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진입 장벽이 낮아진 이런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이걸 결합시켜서 훨씬 효율을 높인다면 생각만 해도 좀 재밌고 짜릿하지 않나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 3화는 수험생들보다는 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집 단위별 인재상은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를 잘 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 부전공 하면 됩니다. 어중간하게 둘 다 애매하게 하는 것보단 한 영역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 내가 무엇을 전공할지 더 탐색하려는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에피소드는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시계 어그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서울시립대 논술에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